자, 일단 미국 주식 그럼 마감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저희가 오늘 활기가 좀 있어요.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자, 근데 증시는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우지수도 1% 넘게 급락을 했고요. S&P 500 1.4, 나스닥은 무려 2%나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지표가 매우 잘 나왔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플레 생각보다 잘 안 잡힐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긴축이 또 길어지겠다. 이제 이런 그렇죠. 우려 때문에 빠졌다면 오늘 급락은 결국은 이게 그동안 경기에 대한 어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제 경착륙 가능성으로 또 많이들 그렇죠. 보면서 이게 이제 오늘의 맞습니다. 증시 하락의 예.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이게 뭐 실문 경제가 패도 계속 이게 꼿꼿하게 네. 일어난다면 더 패야 되겠죠.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더 패다 보면 결국은 과하게 자기 감정을 조체 못해서 그렇지. 선생님이 시계 풀고 때리잖아요. 막. 야, 맞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하다가 갑자기 시계 풀고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서 막 때리고 했는데 나중에 주먹으로 때리고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는 주먹으로도 맞았어요. 아주 아구통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연준이 자기 감정 주체 못해서 과하게 팰 경우 경제는 망가질 수도 있다. 과하게 냉각될 수도 있다. 이 우려감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경착륙에 대한 경고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는 것 같은데 기업들은 이미 뭔가 체감을 먼저 하면서 맞습니다. 예. 대규모 이제 구조조정들이 막 터져 나오면 이게 결국은 어느 순간 그냥 빵 터지면서 맞습니다. 경착륙으로 맞습니다. 간다라는 예. 건데 월가에서도 관련해서 선배 경고 되게 많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예,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준비했는데 하나는 네네. 이제 월스트리트는 이제 금융권이죠. 그다음 메인스트리트는 이제 실물 경제, 기업권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나온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 메시지들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경고인데요. 월스트리트 왜 이렇게 사실은 중요하냐라고 할 때 뭐 제이미 다이먼이란 JP 모건 CEO가 가진 어떤 위상도 있지만 은행권 특히 금융권이라는 건 그러니까 경기 또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경제 주체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리가 막 올라갈 경제가 좋아. 그리고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해. 금리 인상을 하면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쭉 개선되면서 실적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은행들은. 그러다가 금리가 고점에 갔다 또는 경기가 이제 꺾인다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밑으로 빠지잖아요. 맞죠? 그때부터는 NIM이 다시 악화되고 또 경기 침체가 되면 부실 여신이 늘어나고 그렇지. 연체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권은 그 누구보다도 경기나 경기 변화나 금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낄 정도면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천병처럼 그 우리가 다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이제 보초를 서잖아요. 네네. 이 보초처럼 맨 먼저 위기를 알리는 사람들이 바로 월가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리세션 경고는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제이미 다이먼 CEO가 뭐 워낙 이제 거물이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업이나 가계 재무제표가 양호하다. 그러나 경기 둔화가 지금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호한 가계와 기업의 재무 상황이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경고했고요. 계속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견조한 가계 소비도 잠식당하고 말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했고요. 팬데믹 때 사실은 미국 저축률이 한때 그러니까 초과 저축이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3천조 정도가 집에 이제 쟁겨 놓은 거예요. 돈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제 사람들이 씀씀이가 커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의 소진되다 보니 내년 중반쯤 되면 가게가 쌓아뒀던 저축 다 이제 탕진될 거다. 그래서 이제 쓸 돈도 별로 없을 거다 가게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 경제는 이제 탈선하고 말 거다. 초기에는 약한 침체가 오더라도 조만간 강한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고요. 네. 연준 기준금리 5%까지는 올릴 거다. 근데 문제는 5%로 올려도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네요. 그러면 결국 그렇죠. 예. 뭐 그렇게 규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크다라는 게 다이먼의 경고다라는 거죠. 브라이언 모이니언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도 뭐 5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조만간 이제 온화한 경기 침체 국면에 올 거다. 그리고 그 이후 상황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고도 온화한 경기 침체가 이제 곧 오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간다. 이게 이제 월가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이죠. 월가 전망은 내년 1분기에 한 1%대 마이너스 성장, 2분기는 0%대 이제 플러스 성장 이렇게 예상하는데 이 사람은 상반기 전체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
경고를 한 거고요.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CEO도 미국 경제 성장 이미 둔화세 보이고 있다. 내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35%뿐이다. 경착륙 가능성이 65%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크게 밑으로 이제 충돌을 하면서 크게 이제 그 경제가 망가지는 형태의 착륙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고객들 만나면 계속 극도로 신중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시지는 담지 않았지만 블룸버그 단독 보도를 보면 모건 스탠리가 2% 정도 전 세계 임직원을 이제 감원하겠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지금 1,600명 정도 인원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감원 얘기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제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실물 경제 천병에 서 있는 기업들도 지금 리세션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메리바라 제너럴 모터스 CEO 지금 GM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전기차로 전이되면 옮겨가면서 수요가 굉장히 좋은 그래서 실적이 양호한 기업인데도 뭐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소비 수요 여전히 꽤 강한 편이다. 자동차만 보면 그러나 그러고 이제 나 물어봤어요. 앵커가 CNBC 앵커가 경기 침체 올 것 같냐 그랬더니 경기 침체 경고는 경제학자들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이게 직접 이제 자기가 내가 할 말은 없다라고 이제 발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는 사실은 비슷한 리세션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 경제 역풍이 나타날 거고 우리도 꽤 보수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부 펜트업 수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재됐던 수요가 내년에 이연돼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소비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제 반도체 부족, 자동차 반도체 부족이나 공급망 차질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조금 부정적으로 있던 내년 상황을 보고 있고요. 요 사람 좋게 생기신 분은 크레이그 젤리넥이라고요. 코스트코 CEO입니다. 예, 요 분도 이제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를 했는데 경기 침체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했고요. 우리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거 보니까 귀금속 또 고가의 TV 벌써 잘 안 팔리기 시작했다. 비싼 제품이 이미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가치를 신경 쓰고 있다.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만이 아닌 모두에게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이제 이 쏟아지는 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경기 침체는 월가도, 금융권도, 그다음 기업도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가 이슈도 보죠, 선배.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안 좋은 얘기도 자꾸 전해드려서 사실은 오히려 전해드리는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은 좀 전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좀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까지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울프 리서치라는 리서치 전문 업체입니다. 월가에 2023년 미국 증시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간밤에 약세장이 아직 안 끝났고 이게 이제 이쪽 울프 리서치는 더 네거티브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는 내년 1분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S&P 500 지수랑 거의 같아지거나 올라가도 조금밖에 못 올라간다. 이게 이제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의 전망이잖아요. 울프 리서치는 내년 내내 약세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약세장이 아직 안 끝났고 현 S&P 500 지수 기준으로 25에서 35%까지 더 빠질 수 있다. 근데 이게 1분기에 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내년 중에 언제든 빠질 수 있다. 지금 내년에는 증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 고인플레 고금리는 맞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증시에 망가졌잖아요. 저성장까지 합쳐진 프레임으로 바뀐다. 그래서 뉴 레짐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체제가 온다. 그래서 이런 저성장, 고인플레, 고금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엄청난 하향 압박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연방정부가 계속 확장 재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5.5%까지 갈 거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전망했고요. 최악의 사태는 내후년까지도 금리를 계속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2024년까지도. 우리는 지금 페드워치는 2023년 11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본 거잖아요. 연준은 내년에는 금리
인하 없을 없다. 거다라고 했고 2024년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울프 리서치는 이대로 오면 2024년에도 금리를 못 내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이게 주가 할인 요인이 될 거다. 주가는 이걸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걸 반영하고 있기 그렇지. 때문에 금리 인하를 내후년까지 못한다면 주가 할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돼서 주가가 더 빠질 거다라고 본 거고요. S&P 500 지수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190 우리는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월가 컨센서스에 비해서 18%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내년 중에 증시 바닥이 안 올 수도 있다. 근데 증시 바닥이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줄 테니 이 10가지를 보고 바닥이 언제 올지 니들이 찾아봐라라고 이제 숙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차트 거기서 내놓은 차트 10개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3개 경기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뒤집힐 가능성 있을 수도 있다. 옆에 maybe라고 적혀 있죠. 저희 네네네. 가려서 안 보이나요? 예. maybe라고 돼 있죠. 요거 제가 키워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맨 아래 그나마 나은 거예요.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그러니까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뒤집힌다라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안정된다. 주가 밸류에이션 안정될 거다라는 것도 가능성은 조금 있다. 초기 경기 민감주들이 좀 주가가 강한 흐름은 보일 거다. 보이기 시작할 거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나마 나머지 7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내년 중에. 그래서 내년에 경기 계속 약세장으로 증시를 보고 있는 건데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폭이 넓어질 거다. 그 아래에 보시면 그 시장이 공포나 극도의 그 무조건적 항복 국면으로 가는 강한 신호가 나타날 거다. 그다음에 근원 인플레가 안정될 거다. 근원 인플레 안정성이 하향 조정될 거다. 계속 아래로 내려갈 거다. 그다음 페드가 이징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거다. 이제 그런 시그널을 줄 거다라는 거고요. 경기 선행 지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다. 그다음에 주택 착공 건수가 반등할 거다.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전망이 안정될 거다. 이게 다 내년 중에 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울프 리서치는. 만약에 그래서 울프 리서치는 이 중에 체크리스트가 모두 10가지는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반 이상이 우리가 예상한 것 달리 오케이 체크가 된다면 시장은 내년 중에 반등할 수 있다. 그 시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채권왕 우리 제프리 군드라크라고요. 지금 이제 그 월가에서 최고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더블라인 캐피털 CEO인데 강달러 이제 끝났으니 이머징 주식을 사라. 미국 주식은 당분간 좀 힘들다라고 본 겁니다. 달러 정점을 이미 찍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내년에는 미국이 아니고 또 선진국이 아니고 이머징 주식이 승자가 될 거다. 이머징 통화가 이제 강세로 다시 돌아서면서 이머징 주식이 강해질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2023년으로 바뀌기 전에 연간 자산 배분을 이제 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 자산 배분 바꾸려면 이제 이머징 주식으로 갈아타라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연말에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건 그 미국 내에 이제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그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일시적으로 좀 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연초가 되면 그나마 좀 잦아질 거다. 그래서 연초 적어도 1월에는 주식 채권이 다 강해지긴 할 거다. 그러나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고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안 좋아질 거니 일단은 미리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조정하려면 이머징 주식을 미리 담아라라고 이 군드라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새겨드릴 필요가 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좀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서 들고 왔는데 블룸버그 NEF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연간으로 지금 평균으로 그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의 평균 가격이 $151, 연중 $151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7.1% 그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그 전년 대비 반등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옆에 이 차트를 보시면 보세요. 이거는 이제 2010년부터 사실은 봐야 되는데 차트는 2013년부터 있어요. 2010년에 최고 킬로와트 시당 그 $1,000가 넘어갔던 게 네네. 계속 가파르게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규모 경제 때문에 그죠? 그렇죠. 네. 보급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렇지. 생겼던 거죠. 이렇게 가파르게 이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났다라는 그렇지.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141에서 평균으로 $151로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 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 코발트, 니켈, 리튬 가격이 다 상승한 탓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현재 가격도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 계속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현재 가격도 예년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배터리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올해보다. 그래서 뭐 다만 이제 원재료 생산이 이제 확대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GM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아예 리튬이나 뭐 니켈 같은 거 직접 우리가 생산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채굴 작업들이 늘어나면서 내후년이 되면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내년까지는 더 올라가서 전기차 보급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지금 배터리 가격이 $100가 돼야 적어도 $100는 돼야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가 수익성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기차의 전체 생산 원가의 30%를 배터리가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100는 돼야 생산하는 원가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평균 $151니까 만들면 무조건 전기차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IRA라는 정부에서 그렇죠. 재정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대로라면 2026년은 돼야 $100 아래로 배터리 가격이 내려갈 거고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가격이 수익성이 같아질 거다. 이게 이제 종전 전망치보다 2년 늦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 생각보다는 더딜 수 있다라는 블룸버그 보도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 되게 좀 한번 저희가 볼만한 예, 그래서 이슈였던 의미 있는 것 것 같아서 같아요. 제가 예. 좀 소개해드렸습니다.